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647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5월 1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3월 22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계묘년 정사월 기사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어저께 무토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기토일간이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뭐 같은 토이긴 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기토 4월에 태어난 명식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사주 8글자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일간이 태어난 원령의 특성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기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고요. 무토 다음으로 들어온 천간입니다. 그래서 무토는 5번째 천간, 기토는 6번째 천간, 5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가 되죠.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을 의미합니다. 땅을 의미한다라고 도 있는데 흙이죠. 흙토자를 써서 색깔은 원래 토의 색깔은 노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노랑색. 그 다음에 계절은 환절기를 뜻합니다. 원래 묘은 봄, 그 다음에 화는 여름, 금은 가을, 수는 겨울을 의미하고요. 토는 그 중간중간에 끼어 있어서 환절기 계절이 바뀌는 그러한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토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진술충미 토를 말하는 것이겠죠. 무토, 기토, 진술충미 토는 원래는 중앙에 거하면서 사후에 기생한다라고 했고요. 무토, 기토는 정간, 진술충미는 지지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기토라고 하는 것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보게 되면 어저께 무토, 양토라고 했죠. 기토는 음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는 것이고 어저께 무토라고 하는 것 똑같습니다. 뭐 어저께 이건 설명을 제가 안 해드렸다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이런 개념 환절기라고 하는 개념 뭐 이런 등등은 다 똑같지만은 무토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는 양토가 되죠.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어저께 무토 양은 음보다 크고 넓고 높은 방대한 개념의 토라고 해서 무토라고 하는 물상을 비유할 때 고황토라고 해서 높은 산 또는 산맥 그죠? 산은 그냥 떨렁 산 하나가 있는 것이고 산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산이 쭉 펼쳐져서 우리나라 태백산맥, 소백산맥, 촬영산맥 등등등등 그러한 산맥이 되는 것이고 히말라야 산맥 같은 엄청난 그러한 산맥도 있고요. 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토가 아니라죠. 평야 같은 거 우리나라 김해평야, 그 다음에 김제평야, 그 다음에 뭐 호남평야, 뭐 여러 가지 평야들이 있고요. 더 넓은 개념으로는 광야,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무슨 뭐 만주 벌판, 시베리아 벌판이죠? 광야 개념 엄청난 우리나라 한반도 몇 배 이상이 되는 그런 광야 다 무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작은 기토는 전원토라고 하거나 또는 담장 안에 있는 작은 텃밭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무토하고 기토는 크기라든가 이런 것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어저께 말씀드렸던 중요한 포인트 하나, 무토는 건토라고 했죠. 마른 조토라고 이렇게 말을 조자, 흙토자, 조토라고 또 하는데 기토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다. 그래서 금을 생할 때는 기토로서 금을 생하는 것이고 임수가 많아서 수가 많아서 수를 제할 때는 건토 마른 땅인 무토로서 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무토는 작지 않은 방대한 토이기 때문에 무토가 왕해지게 되면 후중해지고 울체되고 막힌다라고 해서 무토는 왕하면 간목으로서 소토하고 개수로서 간목을 보좌해 준다라고 했지만 기토는 왕하다 하더라도 울체되거나 또는 막히게 될 우려는 없으나 작은 텃밭인데요. 그리고 기토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화초가 심어져 있는 그런 텃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적당량의 물과 따뜻한 햇볕이 있어준다라고 하면 기토는 쉽게 뭐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때 물은 개수를 의미하고요. 햇볕은 병화를 의미합니다. 물론 기토도 간목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무토만큼 간목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무토는 왕한 무조건 간목이 필요하지만 기토는 기토는 울체될 염려가 없기 때문에 병화 개수 병화로서 용신을 취용하되 예를 들어서
기토가 4, 5, 미월, 진술, 중미월에 태어나서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일단은 간목을 쓸 수 있고요. 또는 기토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도 간목을 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글자들은 필요에 의해서 용신을 취용하면 된다. 수가 너무 많으면 무토 겁재로서 수를 제해 줄 필요가 있겠고, 수가 너무 없으면 금으로서 개수를 생조해 줘야 되는 것이고,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임수 또는 개수로서 화를 갖다가 적절하게 조절시켜 줄 필요가 있겠고, 반대로 화가 너무 부족하게 되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물론 이거는 기토를 소토하는 용도가 아니고 화를 생해주는 용도로서 목을 쓸 수도 있다. 단 중요한 것은 개수, 병화, 간목을 기본적으로 틀을 잡되 나머지 또 무토라든가 또 경금, 신금이라든가 임수개수라든가 또는 간목, 을목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쓰면 됩니다. 밥은 항상 먹어야 되지만 빵이라든가 고구마는 그때그때 출출할 때 간식으로 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4월이 되겠습니다. 월령, 월지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뜻하죠.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좀 티가 좀 나도록 써놨고요. 지금 계절은 4월이고 월령, 월지가 중요한 것은 월령, 월지는 제가 누누이 매일매일 말씀드리는 것이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저 선생님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걸 잘하는 것이 진짜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쉬운 거를 잘 해야지만 진짜 잘하는 거예요. 시험을 볼 때도 있잖아요. 쉬운 것 어려운 거 맞출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쉬운 문제를 맞춰야 되는데 계속 어려운 것만 쫓다가 진짜 맞춰야 될 쉬운 것을 다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 망치는 거죠. 명략도 똑같습니다.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그게 간과하는 순간 사주 명략은 잘못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똑같은 말을 기토 설명할 때 똑같은 말을 하고요. 월령 설명할 때 똑같은 말을 하는데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건 일간의 특성과 월령의 특성을 모르면 사주는 못 본다. 그죠? 이렇게까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강조하는 것이니 그냥 듣기 싫으면 그냥 들으세요. 그래도 듣다 보면은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 그죠? 여러분들 있잖아요. 구구단 수학을 풀 때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미분적분 풀 때 그 어려운 걸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구구단이에요. 구구단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수학을 풀 수가 없다. 이거 마찬가지 똑같은 겁니다. 구구단을 모르고 미적분 푸는 거하고 이 월령 일간 특성을 모르고 사주를 보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계절이라고 해서는 추나 추, 동을 말하는 것이고 이 계절이 중요한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 왕쇠와 한열은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고 이 중화가 깨지면 부귀영화가 아니라 빈천, 빈한한 그런 사주가 될 수밖에 없겠다. 삶이 고달프고요. 와이프가 속썩이고 남편이 속썩이고 자식이 속썩이고 시어머니가 속썩이고 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잘못하면. 그래서 이제 이 사주라고 하는 것은 중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월령, 월지가 또 절기라고 하는 개념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거 월이 바뀌는 기준은 매월 1월 1일이 아니라 그 절입 시간이 된다. 4월 같은 경우에는 뭐다? 입하와 소만인데 특히나 소만은 큰 의미는 없겠고요. 명령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입하가 되어야지만 진월에서 사월로 변한다. 입하가 되어야지만 봄에서 여름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입하가 그만큼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 입하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어떻다? 4, 5 미월이라고 하는 여름으로 진입하게 된다. 4, 5 미월은 여름이죠. 여름은 염상절이라고도 하고요. 염천지절이라고도 하죠. 겁나게 억수로 덥다, 뜨겁다, 조열하다, 말을 쫓아 뜨거울 열자, 굉장히 마르고 조열하다. 쉽게 말하면 사하라, 사막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드시 물이 있어줘야 되죠. 물은 수를 의미하고요. 수만 딸랑 있어주면 안 되고 항상 금이 있어서 금생수해서 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건 어떤 일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염상격이 되면은 물론 금수가 필요 없겠지만은 염상격이라고 하는 특수한 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금수, 수가 핵심이 되겠고요. 그 수를 새겨줄 수 있는 금이 같이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4월은 염상절이니까 당연히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되지만 화토
토동궁이라고 해서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해진다. 그래서 어저께 설명할 때 무토가 4월에 태어나면 화만 왕한 것이 아니다. 무토도 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기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인성이는 화도 왕하지만은 토도 같이 왕해진다. 화토가 모두 왕해진다. 이걸 모왕자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기토가 원령이 인성이니까 어머니 화도 왕하고 나 기토도 왕하다. 모왕자상하다. 단 화가 너무 염렬해지게 됨보다 땅이 마르죠. 여러분, 한여름에 비가 아무리 기토 자체가 습도 물기를 머금고 있다 하더라도 한여름에 비가 계속 오지 않으면 그 텃밭도 금방 마르게 되고 오히려 쉽게 마르죠. 쉽게. 그래서 그 기토에 심어져 있는 화초, 작물, 오이, 깻잎, 뭐 케일, 토란 다 마르게 되죠. 그래서 4월에 기토는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된다? 물이 없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농사 지으려면 물을 대기 쉬운 곳에다, 수리 안전답이라고 하죠. 물이 떨어지지 않은 그런 안전한 곳에다 물을 대야 되죠. 그래서 텃밭도 특히나 여름 같은 경우에는 물을 대기 쉬운 그런 곳에 화초를 가꾸는 것이 필요하다. 단 4월에 수는 약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금이 있어서 금생수 해야 된다. 기토 입장에서는 뭐 식신 또는 상관이 될 것이고, 경금은 상관, 신금은 식신이 되죠. 얘는 뭐 임수든 개수든 재성이죠. 그래서 상관생재 또는 식신생재 해주는 구조가 된다라고 하면 기토로서의 효용, 쓰임이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기토일간이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사주 볼 때 제일 먼저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음에 월지의 특성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간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될 것이고요. 월지는 사화는 양화죠. 자,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선생님 사는 음이고 오가 양 아닙니까? 재음, 용, 양이라고 하죠. 그래서 몸체는 음이지만 그 본기가 병화이기 때문에 병화이기 때문에 양화를 쓴다. 음대 양이 성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월지에 있는 화가 일간 나인 기토를 생각하기 때문에 생하자라고 표현하는데, 생하자 인성이 되겠습니다. 인성 다시 두 가지로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정인과 편인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정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오늘처럼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음대양이 되거나 또는 양대음이 되게 되면, 양대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지금은 일간이 음이고 인성이 양이죠. 반대로 일간이 양이고 인성이 음일 수도 있죠. 예를 들면은 경금 일간이 예를 들어서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대음이 되죠. 그런 경우 바로 정인이 되는 것이고, 편인은 어저께처럼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되면 편인이 되는데, 오늘은 정인 격이 되는 것이다. 일간도 왕하고 인성도 왕하다. 모왕 자상한데, 중요한 것은 4월의 기토는 모왕자상한 게 좋은 것이 아니라 4월의 기토 모왕자상하면 땅이 건조해진다. 건토가 된다. 땅이 말라 비틀어진다. 이것이 문제고, 땅이 말라 비틀어지면 거기에 심어놨던 작물, 화초가 다 말라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관건 문제가 된다. 그래서 개수 또는 임수에 경신금이 있어서 수를 생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금방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사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무토, 그 다음에 경금,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것은 무토 투출을 했다고 겁재격을 보지 않고요. 병화 투출하면 당연히 정인격에 화가 너무 왕하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금이 투출하면 격국이보다 상관격으로 바뀌고 수를 생하는 근원이 하나 생겨서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일단 경금이 투출되지 않은 걸로 보고, 물론 경신시가 되면 경금이 경우시가 되면 경금 투출해서 상관격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4월의 기토 정인격의 모왕자상 사주가 조열하다까지 보시면 되겠는데, 그럼 당연히 수가 필요한데 월간에 정화가 투출돼 있죠. 화가 더욱 왕해져 있습니다. 연지에 뭐가 있습니까? 묘목이 있죠.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토를 극하는 역할도 하지만은, 목이라고 하는 목극 토도 하지만은 목생화가 되죠. 4월에 염상절에 수가 없을 때 목은 목분 비회해서 날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수가 없으면 저 목은
화를 생겨주는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 일지에도 사화를 또 얻었죠. 기사일주. 그래서 이거는 물론 화가 왕해지게 되면 토도 같이 왕해지지만 뭐다? 요거는 화가 너무 왕해서 사주 자체가 너무 조열하다, 너무 뜨겁다. 여러분 텃밭이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다 지금 거북이 등 껍질처럼 쩍쩍쩍쩍 갈라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행스럽게 연간에 개수라고 하는 편재 개수가 투출되어 있는데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뭐가 없다? 뿌리가 없다. 이 개수의 뿌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라고 봤을 때 생시에서는 뭐가 와야 될까요? 당연히 금 또는 수가 오는 것이 바람직하고, 목화토가 오게 되면 그야말로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사주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시를 보도록 하죠. 갑자시. 자, 갑자시가 되면 일단은 염상절 4월에 일지사화 정화 투출되어 있죠. 화가 너무 왕합니다. 수가 없는 상태에서 제 아무리 간목 투출하게 되면은 물론 간목은 묘의 뿌리를 돋겠죠. 수가 없으면 목분비회라고 하죠. 저 간목도 재가 돼서 날아가는 목분비회가 될 것인데, 다행스럽게 자수를 얻게 되면 조금 멉니다. 개수가 여기에 뿌리를 멀리 이렇게 두고 있기 때문에 뭐 목분비회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게 되면 그래도 이제 일단은 목은 목으로서 화초가 자라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뜨거운 열기도 식혀줄 수 있다라고 보지만, 그래도 이게 화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있게 되면 굉장히 조열한 사주, 그러니까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병인시, 정묘시 이렇게 되게 되면, 특히나 병인시가 되게 되면, 자, 개수가 어떻게 됩니까? 지지에 뿌리 둘 곳이 없습니다. 자, 병화까지 투출되어 있으니까 왕화죠. 수가 약하면 목은 화를 생할 뿐이죠. 목분비회에다가 개수 입장에서는 독수오건이 되죠. 독수오건, 배수거신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독수오건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독자죠. 독수는 뭐예요? 한 방울의 물방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복을 오자에다 말을 건자. 여러분 후라이팬을 겁나게 시뻘겋게 달가놓은 다음에 물을 한 방울을 똑 떨어뜨리면 물이 어떻게 됩니까? 지글지글 하다가 샥 사라지죠. 이게 독수오건이고요. 배수거신이라고 하는 것은 잔이죠. 자, 건배할 때 이 잔을 뜻하는 거고, 배수라고 하는 것은 한 잔의 물인데, 거신이라고 하는 것은 술의 거자죠. 뗄나무 신자입니다. 한 술의 뗄나무에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한 잔의 물을 분들 그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불이 더 염렬하게 타고 물은 증발돼서 날아가죠. 이게 지금 이런 구조가 뭐다? 배수거신, 독수오건의 목은 목분비하고 화는 염렬하게 타버리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운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당연히 금수운으로 가야 되고, 이거 염상격도 되지 못합니다. 개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병인시, 정묘시, 그래도 무진시는 좀 괜찮은 것이 뭐냐면, 토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볼요, 습토가 있으면 그나마 괜찮다고 했죠. 근데 병인, 정묘시 같은 경우는 습토 자체도 없는 상태에서 개수가 뿌리 들 곳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을축시도 축토가 뭐다? 요거 습토죠. 그때 을목이 투출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썩 좋지 못하다. 기사시에도 마찬가지로 병인, 정묘시와 뭐 흡사할 것 같고요. 경호시 같은 경우에는, 자, 사중에 있는 경금이 이렇게 투출된 거니 기토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뭐다? 경금을 가지고 상관격 잡을 수 있겠지만은, 자, 사화에 또 오화, 경금이 녹아내리죠. 상관인 경금이 수를 줘야 되고, 수는 능히 화를 억제시켜 줘야지만 금이 살아날 수가 있겠는데, 여기도 또 정화 투출되어 있죠. 금이 제 아무리 양금인 경금이라 하더라도 수를 생하는데, 이렇게 불이 활활 타고 있으면 경금이 녹아서 수를 생하기가 어렵다. 신미시는 경금은 강철이지만 신금 보속 주옥과가 있기 때문에 화가 이렇게 심으면 바로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경호신미시가 좋을 것 같지만 썩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뭐다? 임신시, 계유시 정도 돼야지만 사신합수, 임수투출, 그 다음에 계유시가 되면 사유합금, 개수투출, 이 정도는 돼야지만 수가 충분히 기토를 윤택하게 하고 뜨거운 열기를 식혀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임신, 계유시 정도 또는 갑자시 정도,
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선생님, 그럼 의뢰시는 어떻습니까? 의뢰시는 좋을 일이 없습니다. 사해상충 빵 때려버리면 해수가 날아가고, 물론 사화 하나 정도 상처받는 거는 나쁘지 않지만은 육친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부분이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의뢰시는 좋게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을목투출하게 되면 이 칠살이 기토일간 나를 공격하게 되죠. 제 아무리 정화가 통관시켜준다 하더라도 이건 썩 좋은 구조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